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요즘 시장의 분위기 심상치가 않죠. 부채 폭탄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PF 문제, 가계부채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데 시장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는 거 아닌가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수세가 살아나고 지방의 큰손들도 집 다 사간다 이런 마음에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몇 년간 막혀있던 거래가 정부의 부양 덕분에 시장에 불이 붙으면서 실수요자도 참여하고 지방의 큰손들도 투자에 나서는 모습 최근 들어 나타났습니다. 서초, 강남, 용산 똘똘하다고 이야기하는 지역들 절반이 갭 투자죠. 강남행 막차 지금이라도 타야 된다. 돈 있고 대출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지금 아니면 안 된다. 뛰어들고 있어요. 강남행 막차 수요에 서울 집값도 들썩인다. 요즘 아주 신이 났습니다. 근데 사람들 돈이 있어 살까요? 지금 당장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일단 갭 투자로 사고 보자라는 불안 심리가 작동해서 수요가 늘어났고 이로 인해 대출도 폭증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꼈죠. 레고랜드 사태, 둔촌 사태 터졌을 때 이 눈앞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 시장의 가격 정상화 과정을 인위적으로 막았습니다. 일단 수분양이 돼야 PF 폭탄이 안 터지니까 온갖 부양책을 남발을 했어요. 15억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을 풀고 12억 중도금 이런 것도 다 대출해 준다고 했죠. 청약에 대한 지역 제한도 철폐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절은 하수상한데 그래도 정부가 살려주는 곳 그리고 마지막 투자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은 끝없이 오른다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오를 곳만 남고 오를 곳은 더 오른다라는 생각 이 불안감에 수요를 증폭시켰어요. 갈아타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 또 지역의 현금 부자들 또 당장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갭 투자를 통해서라도 뛰어들 수 있는 사람들이 특정 지역에 초집중되는 블랙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부양 정책을 폈지만 서울 핵심 지역들 그리고 수도권 일부 지역들에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고금리 상황에서도 저리의 특혜 혜택을 줬죠. 40조 넘게 돈을 풀어 제끼고 30년 소득으로는 갚을 수 없으니 40년, 50년 모기지 기한을 늘리면서 대출 받아서 뛰어들라고 했고 집 대출과 출산을 엮어서 신생아 대출이라는 초유의 대출까지 만들어가면서 부양을 했습니다. 이런 집값 하방 지지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전세에 대한 대출도 무한정 풀어냈죠. 그리고 고금리에도 상생금융 이야기하면서 금리 인하 압박하고 그리고 정부가 보증해 줄 테니까 집 사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온갖 보증을 남발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한 개의 부채 상황은 잊혀진 채 더 부채가 폭증하는 현상 벌어졌습니다. 심각한 가계부채 실질 소득을 감소화시키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까 내수는 침체되고 부동산 심리는 아직도 시장이 의심스럽지만 특정 지역은 살아남는다. 양극화 서울만 선호하는 현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극심한 쏠림 현상이 벌어지면서 지방의 아파트들 차고 넘치고 팔리지 않고 매물로 쌓이게 됐습니다. 대마불사에 집착해서 가뜩이나 심각한 지방의 PF 시장은 더 사지로 몰려가고 있어요. 빚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영끌 빚도 살아났고 가계비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어요. 특히나 정책금융의 영향이 컸죠. 고금리에도 저금리를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책을 활용해서 빚을 낸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게 결과로 나타났어요. 주담대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 2분기에만 16조 원이 급증을 했습니다.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들은 빚내서 집 사는데 뛰어들었지만 이미 빚을 진 사람들은 지옥을 맛보고 있어요. 자영업자 작년에 100만 명이나 폐업을 했죠. 이미 빚 때문에 힘든 사람들, 여기저기서 빚내서 생업을 유지하는 사람들, 연체는 늘어나고 이렇게 신용이 낮은 사람들한테 돈 빌려준 은행들, 대출의 문을 잠그고 있지만 위기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이금융권 연체율 9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10% 가까운 연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체율 이미 빚을 낸 사람이 빚을 못 갚고 있는 걸 뜻하죠. 이 연체율이 부실채권 매각하고 정리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실채권 4조 원이나 줄었는데도 연체율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대기업 같은 경우 연체율도 낮고 버틸만 하지만 중소법인 개인사업자 이런 데들은 부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빚낸 사람들 망하지 말라고 온갖 정책금융을 풀어가지고 지금 부양하고 있지만 이 저금리 대환대출도 지금 못 갚고 있는 사람이 5 중 하나입니다. 시중금리보다 낮아도 이미 빌린 돈 갚아낼 여력이 없어요. 이자 부담을 덜어줬지만 대부분의 가게가 빚더미에 있으니 내수가 좋아질 리 없고 내수가 살아나지 않으니 이자 못 갚고 폐업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살았지만 대부분의 부동산 PF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부실 2금융권 상반기에만 순손실이 2조 원에 달합니다. 2금융권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신용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 돈을 더 많이 빌려주고 있는데 이들의 연체율도 늘어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어요. 이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은 더더욱 문이 닫힐 수밖에 없죠.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 손실이 1조 3천억대에 달하고 저축은행들 지금 건전성 문제 해결되지 않은 채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 또한 가계 대출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손실이 1조 3천억 기록을 했는데 그나마 새마을금고 부실을 정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만큼 털어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이금융권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이제 그들의 순서도 도래를 했습니다. 대형 저축은행들 긴급 점검 이제 시작이 됐죠. 이미 한 차례 했는데 이때는 대형이 다 빠져 있었는데 이번에 부실 비율 올라간 곳 5곳 추가로 점검에 나섰어요. 여기 평가에서 건전성에 문제가 있으면 강제 조치에 들어갑니다. 부실채권 처분, 자본금 증액 이런 조치들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업계에 바짝 긴장하고 있어요. 부동산 PF 시장의 부실 문제 그리고 연체 문제 이런 문제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다. 금리 내리면 개선될 거다. 일단 미루고 있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통해서 저축은행권 이제 PF 정리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고 안 되면 자산 매각하고 인수합병 등 강제적인 구조조정 수순으로 갈 수 있습니다. 캐피털사들도 마찬가지죠. 더 조만한 회사들도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연체 문제 해결은커녕 더 늘어나고 있고 이들 부실채권 매각을 하려고 해도 잘 안 팔리고 있습니다. 개인 NPL 묶어서 공동 매각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여력이 있는 회사들 참여 안 하겠다고 하니까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부실채권 정리하면 원금의 8에서 9%밖에 못 건지지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손실을 인식하는 과정을 거쳐야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는데 지금 조금이라도 더 손해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에 아직 여력 있는 데는 정리를 미루고 있고 정리하고 싶은 데는 안 팔려서 골머리를 썩히고 있어요. 레고랜드 사태 터지고 2년 가까이 끌어오고 있는 상황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고강도 개선 압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연체율 줄어든 게 아니라 늘어나고 있고 특히 PF 관련된 연체율은 심각한 수준이죠. PF 연체율 11%, 토지담보대출 연체율 20%를 넘어서고 있으니 이들 갚아낼 방법이 없고 정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미루고 미뤘던 거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니 이제 개선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부족의 연체율 상승으로 영업 손실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부실 PF 사업장 정리까지 본격화하면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금감원 밀어놨던 PF 문제 그 첫발을 디디고 있어요. 금융권 대출을 통해서 먹고 사는데 결국 가계대출 아니면 기업대출이죠. 그중에 가계대출, PF 대출 이렇게 큰 축이 부실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2금융권 같은 경우 1금융권보다 신용이 안 좋고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빌려줬죠. 그러니 가계대출 연체율 1금융권보다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PF 대출 또한 1금융권보다 리스키한 사업에 돈을 많이 빌려주고 있죠. 1금융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둔촌주공과 같은 아파트 개발 사업들 이런 것들은 부동산 시장에 불을 붙이면서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나머지 사업들은 미분양 연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PF 문제 본격적인 정리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손실을 몇 조씩 기록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PF 구조조정 이제 시작인데 은행 건설업 대출도 연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4대 은행 연체율 1년 사이에 0.11%가 상승을 했습니다. 1금융권의 건설업 연체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의 사업성 평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하는데 최초 평가 대상 사업장 규모는 전국의 약 30%에 불과합니다. 아직 이거 적용도 안 했는데 이미 연체가 증가하고 있고 더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을 하면 이 부실의 문제에 불거지고 대출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유동성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1금융권 같은 경우 대부분의 부동산 PF 보증 끼고 또 선순위로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당장 부실이 드러나진 않겠지만 이런 대출에서조차 리스크 조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얼마만큼 시장 환경이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결과이죠. 가게든 기업이든 생존의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빚의 한계 상황에 소득은 쪼그라든 사람들 파산으로 내몰리고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돈 빌려주고 더 리스크가 있는 사업에 돈 빌려줬던 이금융권 구조조정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치만 이 상황에서도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 투자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라는 생각에 어쨌든 돈을 굴려야 하니 특정 지역의 투자를 위해 또 레버리지를 활용하며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대기업 건설사들 좀 나아졌죠. 둔촌 관련해서 롯데건설 위험하다 막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분양 다 되고 나니까 지금 그런 얘기 쏙 들어갔죠. 그렇지만 나머지 그 이하의 건설 업체들 위기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 PF 문제, 지금과 같은 부양책 덕분에 더 심각해졌고 그렇지만 상황을 연명하기 위해서 계속 빚을 늘리는 정책 해왔습니다. PF 구조조정 이제 본격화되려고 하는데 이거 이금융권의 부담이죠. DSR 2단계를 연기한 이후 이금융권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거 오히려 가게에게는 빚을 내서 집을 사야 된다는 신호로 비추어졌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 심리 다시 그 불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구조조정에 대한 시기 늦추고 다시 가계부채 문제 걱정하기 시작을 했어요. 가게에 지금 집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이들의 부실 문제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착각입니다. 가계부채의 그림자 금융, 전세보증금 여기서도 부실 문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세보증 사고 3조 원이 넘어가고 있죠. 2016년만 해도 몇백억대였는데 이제 한 달에 몇천억씩 사고가 터지고 있습니다. 올해 3조 원이 넘어선 거 작년 상반기보다 50% 가까이 증가를 한 거예요. 전세값 또한 레버리지죠. 그동안 집 사는데 전세 보증금을 활용해갖고 뛰어든 사람들 그들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돈을 조달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에 이런 보증사고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계 상황 어려워지고 있어요. 또 카드론 41조 원 돌파를 했죠. 역대 최대치입니다. 카드빚 내는 거 가장 마지막에 몰린 상황인데 이런 대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지금 돈 있다는 사람들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빚내면 닿을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했던 집들이 똘똘한 한 채들이 점점 더 올라간다고 하니까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치만 선뜻 사지 못합니다.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각각 연봉 1억 맞벌이 부부들 아무리 많이 모아도 결국 현금 10억, 15억이 한계입니다. 강남의 집값 4, 50억 간다고 하는데 갭 끼고도 뛰어들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러니 수십억 사다는 분양 청약에만 올인하고 있고 불안하니 2급지라도 사야 된다. 마용성 이런 거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치만 현금 100% 주고 사지 못하죠. 그러니 대출 증가하고 있고 이나마도 한계 상황이 되니 또 이제 또 닫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나라 금리 동결했죠. 물가 수준만 봤을 때는 금리 내릴 수 있는 조건이 됐다고 판단이 되지만 지금 부동산 가격, 가계부채 증가 여기서 위험 신호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하는 결정을 했어요. 금융불안 시그널 지금 막지 못하면 위험하다고 하는 총재가 나서서 이야기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 벌써 몇 년 전부터 벌어지고 있고 이제 그 위기가 너무나 크니까
정부와 불협화음을 내가면서 이런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한은이 부동산 가격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한은의 목표가 금융 안정이고 금융 안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인데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해야 할 시점에서도 금리를 못 내리고 있다라고 간접적으로 비판을 한 거죠. DSR 도입에 대해서도 이 DSR 문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일뿐 아니라 금융 안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건데 미뤄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다시 확인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대통령실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금통위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는 거 이례적인 상황인데도 지금 금리 안 내린다고 금리 내리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연체율 폐업률 치솟는데 금리 동결하는 거 대단히 유감이다. 여당의 한 의원도 이야기를 했죠. 서민들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거 바로 금리를 내리는 길인데 이를 한은이 안 도와준다라고 한은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리는 상황이 된 건 있고 있죠. 부동산 가격 문제 부동산 대책으로 해결해야지 기준금리로 대책할 거 아니지 않냐고 하면서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어요. 웬만하면 맞춰가고 싶겠지만 오죽하면 못 내릴까? 그만큼 이제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지침 발표하고 은행권 쪼이고 있죠. 그랬더니 은행들 금리를 급속도로 올리면서 대출을 피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었죠. 정부가 시장 금리에 역행하는 정책금융을 통해서 대출이 급증을 했고 이게 마중물이 돼서 지금 사람들 심리에 불이 붙으니 대출 받으려고 아우성들입니다. 이제 와서 억제정책 하니까 이러다 더 못 빌릴까 하면서 빚내려고 사람들 이 은행 저 은행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금리 찔끔 올려도 부동산 집값 더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대출 받겠다 줄 서 있고 이러니 가계대출 조익이 역부족입니다. 다른 방법들도 지금 검토하고 있죠. 다주택자 대출한도 축소하고 고가주택 주담대 축소하고 거치 기간까지 폐지하는 정책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갭 투자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던 전세금에 대해서도 대출을 줄이는 정책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 비율 80% 이하로 다음 달부터 내릴 거로 예상이 되죠. 지금 전세보증 90% 100% 이렇게 서주니까 은행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세대출 쉽게 내줬었는데 이 비율을 줄이면서 조금이라도 대출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은행 이런 보증 없이는 엄청 깐깐하게 돈을 빌려주는데 정부 기관에서 보증을 해주니까 대출 마구잡이로 해줬고 그만큼 전세대출 폭증을 했고 이게 부동산 시장에 집값 끌어올리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대출도 줄이는 정책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세대출 중단하고 주담대 제한하고 은행권 각자 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붙은 사람들 심리 억누르기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죠. 그냥 순리대로 가계부채 문제 심각할 때 DSR 제때 도입하고 대출 축소하고 디레버리징의 과정을 갔더라면 또 PF 부실 문제 터졌을 때 빠른 구조조정을 택했다면 지금과 같은 심각함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을 건데 이미 때를 놓쳤습니다. 당장 터지는 걸 막기 위해 부양을 택했고 이제 미국에서 피벗이 이루어져도 금리를 못 내릴 정도로 다시 과열된 시장을 맞이했어요. 빚의 한계 상황에 있던 가계부채 문제 또 PF 부실 문제 이 문제는 그 한계점을 초과해서 당장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제 다급해졌죠. 가계대출 관리해야 된다. PF 구조조정 본격화한다. 이 모든 것 한계 상황이기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여전히 정치권에서는 금리 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런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이 시행이 됐어요. 시장 금리는 내려가는데 은행들 금리 올리고 대출 축소하고 더 돈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빚을 낸 사람들 정리가 되거나 아니면 연체의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끝까지 망하지 않는 지역이라는 믿음에 특정 지역으로 그나마 있는 돈은 쏠리고 있는데 이제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들조차 더 빌려주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으니 이제 이 블랙홀도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빨아들일 물질이 없으면 블랙홀 소멸할 운명에 처하는 거죠. 아직도 팔아야 할 물건들 시장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남 3구에 여러 이유로 밀렸던 분양 물건들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쏟아지는데 이 물건들을 사기 위해선 대출이 돼야 되는데 이 대출의 문이 잠기고 있습니다. 다시 부동산이 오른다고 하니 또 꼭지점을 가고 있으니 유효 수요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PF 구조조정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본격화되는 시점까지 도래를 했어요. 끌고 갈 수 있으면 끝까지 끌고 가려고 했었는데 이제 한계 상황에 도달했기 때문에 다시 긴축이 시작이 됐습니다. PF 문제든 가계부채 문제든 어느 것도 더 이상 부풀릴 수 없기 때문에 정치권의 발행과는 달리 다급한 긴축 정책이 펼쳐지고 있고 이는 더 이상 언발의 오줌 누기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임을 뜻하고 결국 경착륙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몇몇 분들이 요즘 많이 물어보는데 한 10억 정도 있는데 지금 불안해가지고 분양을 받든 집을 사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나 집 팔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냥 할 걸 그랬나?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그거 팔아서 엑시트 해가지고 쥐고 있으니 하루에 10몇만 원씩 그냥 꽁돈이 생기는 것과 같으니 일단 즐기고 있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불안해할 것 없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으니 조금 더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